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미국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 여섯 번째는 견뎌야 하는 나라들. 지수형 ETF 투자를 하신 분들이 요즘에 꽤 많으시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무역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달라요. 트럼프 1기 행정부랑 2기 행정부의 차이는 뭐냐면, 자, 트럼프가 1기 집권할 때는 물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지금도 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은 정말 살인적인 물가, 8%대 물가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거는 인플레를 촉발하는 경제 정책이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지적해서 약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뭐 미국의 지금 그 대통령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의 정책이 굉장히 인플레를 유발하는 정책인데도 이 인플레를 신경 쓰지 않고 무역 적자에 대해서 압박을 너무 심하게 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습 효과 때문에 그 1기 행정부 때 트럼프가 워낙 우리나라, 중국 이런 걸 압박한 걸 너무 봐서 이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수가 많이 빠질 것 같지만 저는 생각보다 빠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초반에야 좀 빠졌지 나중엔 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역 적자에 대한 걱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인플레이션이 워낙 그때는 뭐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랑 상황이 틀리고, 또 두 번째는 미국의 총 적자 규모로 생각하면 1기 행정부 때 적자 폭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데이터를 또 가져올 건데 저는 매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그 추이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매달.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무역 적자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두가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워딩은 할 거예요. 근데 이 워딩도 실제 팩트와 펀더멘털이 받침이 됐을 때 그게 호재든 악재든 폭발력을 가지는데,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두 가지 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1기 때와 2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견뎌야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런 뭐 차이나, 멕시코, 베트남 뭐 이런 회사들은 지수가 좀 빠져도 견뎌야 됩니다. 다만 차이나는 빼고,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좀 버텨야 될 것 같고, 타이완도 마찬가지. 타이완은 뭐 우리랑 상황이 틀리죠. 좋았죠. 그러니까 눌리면 좀 살 수 있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나라일 수 있지만 저는 버텨서 존버해서 먹어야 되는 나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다 말씀드릴 게 총 4가지 스탁 클래스를 가져가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미국 주식, 애국 관련주. 그러니까 미국, 여기서 애국 관련주라는 거는 고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이 미국 기업이지만 애플은 미국 내에서 고용이 별로 없죠. 대부분 생산과 수입을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애플이 애국 관련주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버핏이 그래서 팔았나? 뭐 어쨌든 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미국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도소, 미국은 민간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에너지, 네, 반도체, 철강, 뭐 이런 주식들이 계속 좋을 거고요. 전통적으로 블루 칼라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서 휘청거리다가도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은행 등의 전통 산업 좋은데 특히 마이너한 것일수록 좋다고 제가 DPST 어제 40% 광고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괴롭지만 버텨야 할 인플레 섹터는 방금 말했던 한국 지수와 뭐 아시아 지수들을 좀 경제 펀더멘털을 살피면서 트럼프 때문에 눌렸는데 결국은 미국이 물가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이 물가 지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굉장히 낮았죠. 뭐 1, 2%대였는데 지금 7%에서 2.4%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V자가 곡선이 그려지면 트럼프는 레임덕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워딩만 그렇게 하지 1기 때만큼 압박할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산업을 좀 분석을 해보면 트럼프가 바로 얘기했더라고요. 이거 어제 만든 건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삼면이 바다고 수출 국가라 에너지는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은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에너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에너지,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미국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과도 연결이 돼 있어. AI 패권과도 연결돼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SMR은 좋은 거고,
그 이외에는 뭐 트럼프가 뭐 친환경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느낌은 뭐냐면 친환경을 어거지로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화석 연료가 산업을 고용을 하고 산업을 키우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거를 뭐 매연 내뿜는다고 막 환경론자들이 물어뜯고 반대하지 말라 이거지. 뭐 채산성이 맞으면 재생에너지 좋죠.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언론에 들어올 때 어감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은 지켜주자. 근데 그 외 에너지는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텍사스 같은데 지금 계속 인허가가 안 나왔었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인허가를 거의 안 냈었죠. 이런 것도 다 내줄 거고 풀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유가는 낮게 형성이 되지만 고용,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발판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유가와 그다음에 미국의 에너지 산업과 또 연결되는 게 한국의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래서 LNG, LPG를 수출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는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야 너네 왜 러시아 거 써? 미국 거 왜 안 써? 미국 거를 왜 안 쓰면서 방위비를 대달라 그래? 이런 거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LPG를 수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유럽이 에너지를 수입하려면 우리가 운반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게 괜찮을 거고 항공적인 측면에서도 대한항공 같은 게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 유가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조원태 회장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적인 그 미국의 한국과 미국의 대미 무역 적자에 대해서 워딩을 찍어서 한 게 하나 있죠. 자동차가 너무 많이 적자가 난다. 한국에서 수출을 너무 많이 한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아마 지금 막 수직 낙하하고 있을 텐데 저는 뭐 20만 원 이하에서는 현대차 좋다고 보고 단지 매수 관점은 뭐 좀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배당 수익. 지금 현대차에서 IR에서 주당 10,000원 이상 준다 그랬는데 20만 원 현대차 주가면은 5% 배당 수익률이에요. 일단은 현대차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20만 원 이하부터는 이제 가치 평가의 영역으로 도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가 서베너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예, 조지아주 서베너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뭐 외국 기업이라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고용하라, 미국에서 세금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또 해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포드랑 GM이 좋아? 어제 그래서 포드랑 GM이 막 급등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그게 큰 폭으로 반등 못했죠. 저는 기본적으로 픽업 트럭 외에는 GM, 포드는 계속 가라앉는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도 역으로 말하면 뭐 삼성전자 반도체, 자 삼성 오스틴 텍사스에 파운드를 지어놨죠. 물론 지금 파운드를 못 해가지고 지금 막 주재원들 백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삼성의 현대가 트럼프 당선을 생각 안 하고 막 대비 안 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대비는 다 해놨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그 좋은 흐름을 가져올까의 문제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안 좋은 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나 이게 사실 이렇게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워싱턴 DC에 대관 업무를 들어가요. 삼성도 제가 알기로는 워싱턴 DC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로비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의 문제예요. 칩.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미국으로 그냥 칩 메이커 이렇게 생각하죠. 반도체 만드는 회사 칩 메이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잘 설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의 반사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안 좋다. 반도체 자동차 무조건 안 좋다기보다 경영진의 능력이죠. 예, 그리고 우리 통상, 우리 외교 안보 이쪽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분석하면서 뭐 저평가를 매수를 하던 배당 수익을 노리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스타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보고 관찰하고 매매하고 트레이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작으로 트럼프 시대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특집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